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시장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가 오기 전에 받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일단 시장, 미국장이 약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세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14% 정도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 이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의 대란이다라고 할 만큼 중소형주들의 신고가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올라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테마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리튬과 2차 전지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기술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종목을 갖고 있었느냐인 건데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해서는 외면당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사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신규로 조금 단타로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시세를 챙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약간 비중이 적은데 수익률은 높은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도가 힘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잘 안 나오고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생각하거나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신고가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감사 보고서를 냈다고 급등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을 뛰어든다라고 해서 급등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테마 자체가 상당히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리지 못하면 전부 다 고점에 물려가지고 왜 좋다고 했는데 안 가지라고 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새로운 물리는 종목만 늘어나는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잘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시면 되겠지만 단타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방송에 채팅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도 분명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실력 있다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실력 있는 분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까지 잘하진 않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방식을 남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해 줄 게 아니라면은 지금이 단타에 좋은 장세입니다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을 부추겨낸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속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돈 벌어다 줄 것도 아니면서 지금 단타해야 되는 장세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기만 하는 거죠. 실력이 없는 걸 자기도 알면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세가 단타에 좋은 장세인가 하면요. 단타를 하던 사람들에겐 좋은 장세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2,500포인트를 코앞에 둔 이 자리에서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을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믿고 싶은 걸 보는 장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세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상승세로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요 환율도 보신다면은 지금 환율도 1,300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환율이 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단기적인 환차익과 함께 지수를 가지고 놀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빠지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틀릴 것 같네요. 지금 위쪽을 뚫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뚫고 상승세가 2,70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될 건지는 봐야 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세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를 놓쳤다고 아쉬워하면서 2차 전지에 따라 붙을 것인가라고 하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차 전지는 이제는 거의 끝물에 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가놀이라고 하는 단타, 위쪽에서 하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장기 투자랍시고 이제 들어가신다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좀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겠다. LG에서도 큰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라던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특히나 LCD 관련주가 아니라 OLED 관련주들이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종목들 보면 바닥에서 올라가질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당장 본다 하더라도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장주인데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우하향 상태에서 올라가질 않고 있으니 사실 사람들은 디스플레이에 관심 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급등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을까, 언제 막차일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이 따라 붙어가지고 또 물릴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을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고 기다려볼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가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종목을 막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뭐 디스플레이니 뭐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가 불가능해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른 종목 매매가 필요하다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잡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요즘에 뭐 미국도 그렇고 자꾸 중국 옥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도 다른 동맹국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연관 있는 국가들의 뭔가 제한이라던가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인 화장품과 게임 관련주들을 조금 잡아놓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거고, 지금 만약 여기서 위쪽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종목들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수 상황을 보고 하자라고 말씀드리죠. 뭐 어찌됐든 저의 크게 보는 시장관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던가 뭐 은행 위기라던가 이런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들을 단기적으로 부각시키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2,500을 뚫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가 2,500포인트에서 되는지를 확인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 돌파 가능성이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올라간 종목은 잡지 말고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가능성 있는 종목을 천천히 사서 기다려본다.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 분명히 있죠.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그대로 곤두박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등 나와 있는 종목은 절대로 사지 마라.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만한 기업을 사놓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내 종목을 추가 매수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 종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상담을 제가 지금부터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J CGV고요. 네. 네, 18,200원에 15%. 18,200원에 15%요? 네. 이거 좀 오래 걸릴 종목인 건 알고 사신 거죠? 뭐로 사셨어요? 1년 전에 네, 1년 전에 사서 그때 리오프닝 한 돼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사셨으면 속으신 거고, 이거 좀 오래 걸릴 건 알고 계세요? 모르셨어요? 요새 이제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1년 기다리니까 답도 네. 없구나 해서 이제 좀 깨닫고 있어요. 19,500원대 비중은 15% 그거 비운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약간 분할 매도를 했네요. 네, 맞아요. 그건 잘했어요. 그건 잘했고, 내려와 있을 때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사도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상담을 해드리고 할 때 업황이니 전망이니 그런 거를 뭐 리포트를 보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CJ CGV가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려면 재료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CJ CGV 뭐 하는 회사예요? 영화요. 영화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영화가 재밌는 게 나오면 얘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요즘 볼만한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앞으로 개봉 예정작 중에서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요즘에 영화 개봉 그때-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넷플릭스로 개봉 나오거나 거기에 영화가 재밌는 게 맞지. 개봉되는 영화 중에서는 사실 영화관 가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들고 가서 뭐 하겠냐. 요즘 영화관도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단가도 비싸고 거기서 내 돈의 값어치를 충분히 줄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좀 기대가 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개봉 예정작들도 딱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극장을 완전히 불태웠던 게 마블이었다면 이제 마블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CJ CGV라고 하는 이 회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사들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고 회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영화 재밌는 게 개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 채널 CJ CGV라는 채널을 요즘에 좀 보는가 하면은 전부 다 넷플릭스를 보고 OTT로 보고 이래 버리니까 사실 CJ CGV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가, 업황과 전망이 좋은가라고 하면은 딱히 좋아질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적자가 흑자로 살짝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면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멀리 봐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벌써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시청자님은 1년 기다렸지만 굳이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산다 했다고 친다면은 오래 걸릴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사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화 산업은 앞으로 올라갈 게 뻔하고 엔터 산업 올라갈 게 뻔하고 CJ ENM하고 아마 CGV하고의 저는 뭔가 조금 구조적인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 얘도 살아나려면 남으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만큼 얘도 변화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은 높으나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여기서 오랫동안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 관점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12,000원대라든가 왔을 때 비중을 다시 30%에서 한 50%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아우 난 빨리 그냥 정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싫어요. 1년 기다려가지고 뭐 이렇게 답도 없는 기업을 내가 왜 가져가요? 라고 한다면 이번에 반등이 나오거나 한다면 본전에서 그냥 다 정리해버리시고 조금 빠른 종목을 옮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빠르면 빠를수록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운전도 빨리 운전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종목도 매매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렵고 느리면 느릴수록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CJCGV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수익 내기는 굉장히 쉬운 기업이에요. 왜? 사놓고 그냥 조용히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려버리면 수익은 언젠가 나 있거든요. 그냥. 이해가 되죠? 저번에도 제 일하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사는 것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종목 업종 선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는 기다려가지고 수익 내는 게 맞는 거고 그럼 기다린 거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좀 커야 되니까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비중을 늘려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내려왔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30%에서 40% 정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12,000원 떨어진다면 저는 10,000원 이하까지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비중 한 60, 70%까지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22만 2천 원에 20%입니다. 22만 2천 원에 20%요? 네, 일단 SK를 22만 원에 들고 계시는 거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한 2달, 뭐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여기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1월에 아마 제가 SK 상담한 이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때 제가 저점 깰 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어떤 어르신, 남자 어르신과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이 자리 저점을 무너뜨릴 땐 그냥 손절하세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단기적인 반등 때가 정리하시고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황이고 업종이고도 중요한데 사람들의 심리가 더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20만 원 무너지면 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무너졌으니까 다음 저점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친다면은 4층 바닥이 무너지면 3층 바닥으로 떨어지지 3층 어딘가에 공중에 떠 있을 거란 생각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4층 바닥이 무너지면 3층 바닥으로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지 4층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어딘가 사람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똑같아요. 주가라는 건 저점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 저점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회로인 거지. 떨어졌는데 어딘가 공중부양하고 여기서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점 무너지면은 손절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교과서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SK는 이미 교과서처럼 손절해야 될 자리를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하기가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건 손절할까 말까는 시청자님이 견딜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손절 안 할 거면 다음 저점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음 저점이 어딜까를 생각 한번 해보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아마 13만 4천 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언저리까지 내려갈 때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잡아야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바닥도 안 잡았는데 우리가 먼저 산다고 해서 지금 비중을 늘린다고 해갖고 또 떨어지면은 지금 추가 매수한 돈도 같이 물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치 아프니까 떨어질 때 손절해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SK라는 이 기업도 좋은 기업인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기업이 주가가 싸지니까 시청자님은 물려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머나 좋은 기업이 싸네 사볼까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나는 미운 자식이지만 남한테는 이쁜 자식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쁜 자식으로 생각해서 이 종목을 사러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면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미운 자식이에요. 누가 봐도요. 그러니까 냅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13만 원대, 15만 원대 여기까지 밀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홀딩하라 의견 드리고요. 혹여나 이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반등 나올 때 20만 원대라던가 뭐 20만 원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들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고요. 21,600원 20%. 21,600원에 20%. 20%. 요즘에 이제 신약 개발 네.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약을 개발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급등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예, 예. 임상 이제 결과가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뉴스를 뿌리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기에 엮여가지고 ABL 바이오가 같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일이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전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급등을 했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목적은 뭡니까? 이 회사가 신약 개발하는 걸 기원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익 나길 기원하고 계셨습니까? 수익 나길. 그럼요. 수익 났잖아요. 그럼 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빨리 팔고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매도를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 뭐 더 가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호재를 왜 자꾸 여기서 찾습니까? 그게 시간 낭비죠. 네, 그럼 지금 알겠습니다. 매도하면 수익 나는 건 시청자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네. 있는데 그 다 알고 있는 걸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요. 네, 그럼 전화를 할 게 아니고 빨리 매도를 눌렸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매도는 여기서 절반 정도 하시고 나머지로는 이 네. 뉴스와 시세가 아직까지 끝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절반 팔고 나머지는 보는 겁니다. 좀 보고 하자 이 말이에요. 팔고 난 다음에 나머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팔고 아니면 아닌 대로 팔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매도할 타이밍이고 절반 정도 매도하자. 아직까지 시세 안 죽었으니까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28,000원까지는 홀딩 해보되 안 가면 언제든지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아난티 갖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가 7,2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네. 이게 뭐 다른 건 진짜 잘 가는데 이건 너무 안 가가지고. 다른 거 진짜 잘 가는데 진짜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할 그러니까요. 자격이 없어요. 네, 그분은 주식할 자격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네. 사시진 않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잘 나는데 우리 자녀는 못 나간다고 우리 자녀만 막 내버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주식만 하면 다른 게 보여요. 주식만 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고치지 못하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내 거 안 간다, 내 거 안 간다, 내 거 안 간다 해서 주식이 재미도 없어지게 되고 자꾸 팔았다가 딴 거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쌓이게 되고 내 돈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산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으로 끝을 내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끝이 이왕이면 수익이면 좋을까요? 손실이면 좋을까요?
수익이면 좋겠죠. 수익이면 좋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고 나올 때까지 내가 이 종목을 생각하고 이 종목만 바라보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이 종목을 사놓고도 딴 게 막 날아가고 하니까는 아우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이 종목 정리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기다린 시간이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요. 내가 기다렸으면 수익 낼 수 있었던 것도 파니까 날아가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식에서는 그냥 내가 한 곳을 파기로 결정했다, 우물을 판다 했을 때 한 지점을 파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그 우물 나올 때까지 팔고 내려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얼토당토 안 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피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여지는데 얘는 얼토당토 안 한 기업인가 하면은 지금 돈벌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뭐 숫자 세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재무제표 못 봐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드래그를 해놨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계속 있네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좋은 왜 이렇게 기업인데 하는 내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기 재무제표에 좋다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야 올라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사람들이 지금 몰라주고 있을 뿐이지 얘는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고 될성 싶은 자리라는 거죠. 그럼 이것만 파세요 그냥. 딴 거 자꾸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기다려서 그래요. 네. 기다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딴 게 올라가는데 내게 지금 안 올라가는데 이런 마인드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난티는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기업이고요. 좋은 기업이고 남들이 몰라줘가지고 밑으로 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아난티야 사람들이 몰라줘가지고 네 가격이 5,000원까지 떨어졌구나. 내가 너한테 위로를 해주겠어. 내가 더 사줄게. 난 널 믿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기업인 거지. 안 가요 내 종목이. 이러면 뭐 한다고 삽니까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투자의 네.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난티는 괜찮은 기업이고 정말 잘 잡으셨고 가격도 지금 너무 좋은데 딴 게 가는데 지금 조금 안 가요. 이 마인드는 결국 하루하루를 날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네.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아난티만 보더라도 돼요. 이걸로 수익 내고 나오면 되지 뭘. 딴 종목 올라간 아이고, 거는 내 거 아니지 감사합니다. 뭘.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요. 네, 71,100원에 20%요. 71,100원에 20%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도 지금 한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쭉 빠져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기업이 보면은 어디에 엮여 있는 기업인가 이렇게 슬 보게 되면은 소재, 어느 소재인가 하면은 2차 전지,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올라온 기업들은 지금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게 잘했다 생각이 들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냥 가지고만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네.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멘토님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떨어지니까는 이거 뭐 안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가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내가 지금 만들어 놨느냐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과거에도 5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77,100원이니까 71,100원에 내가 사놨으니까 여기 이후로 안 떨어지겠지? 이렇게 알량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5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죠. 밖에서 마련하라는 게 아니라 내 비중 조절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 현금이 너무 부족하고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다 한다면 지금 줄이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할 자금이나 여력은 충분합니다라고 한다면 이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려간다고 쳤을 때요 5만 원까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땐 67,000원이 손절 자리가 돼요. 네. 저 자리가 무너지면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고 손절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건데 재료라든가 업황이라든가 기업 분석은 끝난 거예요. 2차전지 엮였네 올라갈 수 있겠다. 실적이 잘 나오네 올라갈 수 있겠다. 끝난 겁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내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내 의무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67,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다가 5만 원에 가깝게 다시 재매수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다 매도하기가 조금 버겁다 하신다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다시 5만 원대 가깝게 재매수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들고 가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이번 주 강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강연 다 갑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전부 다 강연이 있는데요. 먼저 토요일에는 제가 구미로 갑니다. 구미코 3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나와 있는 주소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도 제가 강연을 가져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하니까요. 오셔서 또 많이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연 갈 때마다 강의 내용이 바뀝니다. 항상 강의를 내용을 바꿔서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도 또 오시면 아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또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볼까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롯데 하이마트가 올라와 있네요. 1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19,500원이면 조금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작년 한 중순쯤이나 이렇게 어정쩡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던 CJ CGV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뭐 리오프닝을 하고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는 코로나 때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한다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전자제품을 사기가 버겁죠.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집에 있는데 굳이 새 제품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내게 진짜 완전히 고장이 난다면 몰라도요. 근데 요즘 신제품들 보면 고장 잘 안 나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AS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롯데 아이마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보다 사실은 저는 뭐 이마트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식품 관련주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 사야 되지만 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까라고 한다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아이마트는 CJ CGV보다도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힘들어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취미라든가 약간 나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에이 내가 이 정도도 못 쓰겠어 할 수 있지만 뭐 TV라든가 냉장고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 정도 못 쓰겠어 하면서 쓰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얘가 상승 전환하기가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면 11,000원짜리가 추매하기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추매하기가 좋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기업은 그래도 탄력이 좋다라는 걸 과거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해도 1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낸다는 느낌보다도 내가 지금 경기 침체에 안 좋은 종목을 잡아놨구나.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손실을 줄여 나오거나 본전 찾아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1차 목표를 세우자. 혹여나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매수할 기회를 줘서 매수가를 많이 낮출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그냥 홀딩, 반등 시 매도가 맞는 거고 반등을 아마 2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본전에 가깝게 매도하시고 떨어진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떨어질 때 10,000원 깨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깨지면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펄 어비스라는 종목을 이제 뭐 붉은 사막부터 해서 도깨비를 보고 이렇게 진입했다. 47,000원에 진입했다 하셨는데 비중이 좀 많아요. 50%면은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투자자들께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도저히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죠? 왜 그렇게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위험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할 때 칼을 쓸 때 칼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쓰는 뭐 파지법이라고 하든가 손 이렇게 잡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식은 안전하게 쓰는 방법이 뭘까?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최대한 안전하게 조금 덜 두드려 맞는 방법이 뭘까 하면 비중입니다. 여기서 50%다 잡아버리게 되면은 얘는 3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에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내려갔다가 뒤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여기 50%면은 내려갔을 때 이거 버티기가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다. 50% 정도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한 30%대나 25%대까지 줄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리 잡는 걸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맞고 또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비중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 잘 잡았고 분석도 괜찮았는데 비중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저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부담되는 매도하기에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부담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 종목은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본전에서 비중을 일단 한 25%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좀 지켜보시면서 얘는 하반기에 이제 뭐 붉은 사막부터 해서 도깨비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중국의 뭐 판호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때 서서히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으니 지금부터 늘려서 가져가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종목 잘 잡았고 분석도 좋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SDN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SDN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2,300원에 20% 샀어요. 잘 샀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비싼 자리도 아니고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매수가도 사실은 괜찮고 비중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뭐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종목까지는 아니고요. 과거부터 이제 그 정치 테마로 움직였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데 요즘에 태양광 이야기 좀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원전 돌린다는 이야기는 나와도 태양광 돌린다는 이야기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배터리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테마에 엮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치 테마로 엮일 가능성은 있죠.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가 변동은 있을 것 같아서 테마고 뭐고 일단 다 떠나가지고 매수 가격 위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자리는 위로 튀어오르게 되면 수익이 상당히 생길 수 있고 밑으로 밀렸을 때 물릴 수 있는 그 공간은 짧은 자리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예를 들었을 때요. 그 박스권에서의 하단부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밑자 본전 아닌가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혹여나 떨어지게 되었을 때 16,000원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추가 매수 깬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튀어오를 때 바로 득이 나는 기업인 것 같아요. 내려가면은 지금 여기서 3,000원까지 올라가면 한 50% 수익이지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면 20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뒤에 나온 상승을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이거는 그냥 홀딩, 또 1,600원 자리까지는 추가 매수 생각 안 하셔도 좋다. 그냥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캠님. 동진 세미캠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매수가가 37,000원 정도 된대요. 37,000원 정도요? 예. 비중은 한 15% 되고요. 15%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는 고점에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단계가 나오거든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고점에 올라와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누가 비싸게 팔아먹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팔아먹을 때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장사를 할 건데 물건 팔 건데 좋다고 합니까? 나쁘다고 합니까? 근데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좀 나쁘지. 예.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팔아요? 물건을 팔면 팔아먹을 건데 제가 예를 들어 손에 쥐고 있는 이 마우스를 시청자님한테 제가 이거 3,000원에 사왔는데 3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럼 좋다고 하고 팔까요? 안 좋다고 하고 팔까요? 아 근데 그 자, 비싸게 다시 한번 팔아야 드려볼게요. 되는데. 자,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비싸게 여기 싸게 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샀다는 건 시청자님한테 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누가 팔았으니까 내가 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네 슈퍼도 아니고 여기가. 네. 그죠? 거래를 하는 네.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팔까요? 안 좋다고 하고 팔까요? 좋다고 팔겠지.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도.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고가놀이를 하는 자리가 되고 고가놀이를 하다가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되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사고 나면 이제 살 사람이 없거든요. 왜? 이제는 이거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비싼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 종목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고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고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줄줄줄 떨어지는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하는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괜히 샀을 때 막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해드리냐면 시청자님은 아마 머릿속에 동진 세미캠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샀는데요. 누가 좋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비싸게 사기 당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는 걸 제가 항상 추천드린다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 없어요. 다 비싼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리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고가 횡보를 하면서 헤드앤숄더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저점이 26,500원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26,50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저기가 안 무너진다면 아직까지 반등세가 한번 남아있을 수 있고 상승이 한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26,500원이 무너진다면 저 때는 이제는 억울하지만 결정을 하셔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손절할까? 아니면 내가 손절은 아까우니까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 좀 많이 뺏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반도체 장비랑 디스플레이 장비 동시 그 소재 쪽으로 다 동시에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가 올라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서 바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한 번 정도의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승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26,500원 저 자리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홀딩하시고 나머지로는 34,000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저는 34,000원대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4,000원. 네, 만약에 오늘 26,000원이 예. 무너지면은 그냥 저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추매 좀 하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8,580원에 5%요. 8,000. 580원. 580원에 5%요? 5%. 뭐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네, 네, 사신 이유는 뭘까요?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떤 면이요? 회사가 괜찮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이? 깊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네. 뭐 일단은 본인의 평소에 감이나 촉이 좋으신 편인가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공부를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잖아요. 근데 돈 지금 투자하시는 거 잃으면 나중에 벌 수가 없잖아요. 이 돈 벌려면 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이거 내가 힘들게 모아서 아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해가지고 아껴놓은 돈일 거예요. 5%라는 비중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돈은 돈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하면 노동을 통해서 벌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날리는 건요. 노동을 안 해도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눈속이처럼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다시 벌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노동하러 가야 돼요. 너무 시간도 아깝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근데 네, 그렇죠.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소도 뒷걸음질 치다 보면 쥐도 잡기도 하고 뭐 금광을 발견하기도 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살다 보면 운이라는 거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연달아 나오진 않잖아요. 네. 연달아 나오는 건 진짜 내가 횡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박 그 운세를 타고났거나 팔자가 그렇다거나인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운이 계속 따라주진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거다 생각이 들고, 혹여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100만 원보단 이상입니까? 100만 원보단 이하입니까? 이상이요. 그러면 전 100만 원 이하로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안 하고는 공부할 수가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네. 100만 원으로 101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100억으로도 101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만 원으로 101만 원을 못 만드는 사람은 100억을 갖다 줘도 101만 원을 못 만들어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돈이 얼마를 들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불릴 수 있느냐, 10만 원을 10만 1,000원으로 불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것도 한 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꾸준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는 매수를 조금 자제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고, 자제를 못하겠다 한다면은 100만 원 이하는 사실은 뭐 배운다 학원비다 생각하고 쓸 수도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해야 되는 네네. 투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일단 매수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하셨던 가격은 차트를 어느 정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셨다고 하더라도 안 보셨다 하더라도 잘했어요. 이 자리는 잡을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잡아놓고 지금 여기 튀어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왜 사도 좋다, 왜 산 게 괜찮다 하냐면은 우리가 저항 지지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러면 저항 지지라는 개념을 봤을 때 얘가 지금 7,200원짜리에서 과거부터 얘는 멈추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어떤 습관이 있는 친구는 그 습관에 맞춰가지고 뭘 해주잖아요. 그죠? 네. 쟤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아침 일어나서 물 마시는 습관이 있더라 하면은 물 마시겠지라고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종목도 7,200원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건 습관이 있는 걸 우리는 과거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7,200원 되면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습관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매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사기에는 나쁜 자리가 아니었다 보면 되고, 무슨 문제는 이런 단타를 하고 차트의 문제점은요, 100% 확실한 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아니네 하고 말면 돼요. 아침에 친구가 일어났을 때 물 마시겠지라 생각해가지고 습관이 있으니까 물 마시겠지 하고 물을 줬더니 화장실부터 가면 아니네 하고 내가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안 먹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 손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단타의 그 차트를 보는 거에 기본 매매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7,8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7,800원이 최근에 지지가 됐던 자리니까. 네. 이런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고요. 기업 분석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차트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차트 공부부터 네. 먼저 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7,800원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해서 들고 가면 슈팅이 최근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을 겁니다. 9,000에서 9,5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시고, 만약에 이게 슈팅이 없이 7,8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고 계시는 그 금액을 다 줄여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하나 솔루션을 거래 정지 끝나고 나서는 평생할 때 샀는데 네. 40% 샀는데 계속 빠져갖고요. 네. 이게 매수가랑 비중이요? 뭐 미국에 뭐 나갔다고 그래서 호재가 있는데도 그래갖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54,000원에 40% 있습니다, 제가. 54,000원에 40%. 40%요. 미국의 호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뉴스 예.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예. 예, 그런 호재는 시청자님만 알고 있는 호재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들이 다 알까요? 이 종목에 관심 있으면. 예. 예, 이 종목에 다 알고 관심 있죠. 있으면 알 수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에요. 예. 호재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셔가지고 로또 번호를 오늘 알려줬다고 한다면 제가 방송에서 그거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혼자 가서 조용히 살까요? 여기 혼자 네, 그거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TV에 나와서 알려줘가지고 시청자님까지 알고 있으면 그게 호재일까요? 로또도 당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금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냥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거는 주식에서만 예, 원리가 예.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원래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구조에서 항상 주식은 다를 거야 하는 이상한 희망을 품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겠지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호재는 우리가 몰라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면 이미 끝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재들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주가를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호재 때문에 더 가는 게 아니고 호재 때문에 끌어올려놓고 인적 분할해갖고 시장에 눈먼 돈들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자 이거 호재 있는 기업입니다. 인적 분할할 거니까 많이 사세요 하면서 지금 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솔루션과 하나갤러리아라는 이 기업은 지금 뭐 하는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 아니에요. 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시장의 돈들을 갖고 와야 자기들 회사가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주가가 올라간다고 지구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들은 인적 분할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상장을 통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행동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얘들은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시청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청자님은 호재가 있겠지 하고 산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진 거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오거나 분할이 나오거나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깔끔하게 팔아치우고 아무도 모를 만한 종목을 사가지고, 야 이건 돈도 잘 벌고 주가가 빠져있고 올라갈 게 뻔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는 거죠. 근데 강남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재개발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써야죠. 아 여기를 보니까 지리를 보니까 도로가 지나갈 것 같네. 야 여기는 저기 지하철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 아파트가 다 재개발될 수 있겠는데 생각하고 사놓고 어때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그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하신 거다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시세 한 번쯤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그냥 줄줄줄줄 빠져요. 줄줄줄줄줄줄줄, 그러니까 허구한 날 줄줄줄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매도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기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GS 리테일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매수가까지 근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32,000원에 2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GS 리테일 좋다고 계속 이야기해드리죠.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차트 모양이 이렇게 저점인 것처럼 횡보를 하다가, 특히나 고점에서 저점이 무너지면 박살납니다만은 오랫동안 저점을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저의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개밥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개밥그릇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뒤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여기서 강의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시간도 없지만 그냥 개미들 물량 뺏어서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손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뺏어가지고 세력들이 담아가지고 올라갈 때 개미들이 다시 달려붙게 만들거나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고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잘 버텼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시다가 아래쪽으로 25,000원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저는 한 4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승세로 더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28,000원 이하에서 비중 늘리시고, 안 내려가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할 때 요즘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수익 나면 파는 그게 잘 안 되면 요즘 같은 장에서 물려요. 또 물리는 종목만 또 늘어나게 되고, 그 이상한 종목이 또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올라온 종목들 왜 사는지 전 잘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수가 올라오면은 종목이 올라오면 그거 사지 마세요. 일단은 더 움직일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물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불리한 자리에서는 안 하는 게 좀 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올라온 자리에 하지 마시고 내려간 자리에서 옥석을 가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번 주 구미와 울산에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알려주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많이 움직이고는 있으나 뭐 흐지부지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2,500포인트가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조금 홀딩하면서 조금 지켜보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렇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언제든지 매수할 준비를 딱 하시고 현금을 쥐고 언제든 투입할 자세로 지켜보라. 내 종목일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항상 파악하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